세상에는 아마추어와 프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그다음 프로가 되는 방법과 그 아마추어로 남는 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어도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프로는 영어 사전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문법 책을 뛰어넘어서 본인만의 단어장, 본인만의 문법 책을 만들 수 있고요. 아마추어는 기존에 있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창의적이지 못하며 그냥 아마추어로 남게 되겠죠. 사전에 나와 있지 않는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비슷한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비교, 그 뜻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나오지 않지만 또는 문법책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늠할 수 있다면 이러한 내용은 어떤 책이나 강의로 배울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느끼고 아하 라며 깨우치는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게 프로인 거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영어 사전도 어떠한 문법 책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독해를 하다 보면은 사전을 아무리 뒤져도 문법적 지식이 아니 완벽하여도 해석하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여러분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단어가 갖고 있는 깊은 뜻 또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만이 분석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미리 줄쳐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거니제이션 셋이란 말 나오죠. 조직 이거 세트하면 우리가 세팅할 때 세팅 그리고 이제 한 세트, 두 세트 할 때 세트도 되죠. 여기에 역할 세트란 말, 롤 셋이란 말 나오죠. 그럼 오거니제이션 셋과 롤 셋에 비교를 해주면서 뒤에 설명을 나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거네이션 셋과 롤 셋을 비교해서 우리만의 사전을 만들 수 있겠죠. 또 하나 still others라는 단어 나오고요. yet another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다시피 우리가 하나가 나갔을 땐 어떠한 것을 쓰고 나서 다른 걸 표현할 때는 others를 표현하거나 또는 another라는 단어를 표현하게 되죠. 비슷한 형태에서 이건 still을 썼고요. 얘는 yet을 썼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뜻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차이나 공통점. 먼저 yet이라는 단어 여러분 여전이란 말이 있고요. yet은 아직도란 말이 있죠. 여전히 안 왔어? 아직도 안 왔어? 자, 이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깨우치는 건 아하 비슷한 개념이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 부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배울 수가 있죠. 변함이 없다. 아직까지 또는 여전히. Still others, yet another는 연속되는 상황들을 또 붙일 때 쓴다는 걸 여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런데 여전히 이것도 그렇고 아직도 지금까지는 이런 개념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것도 그렇다. 올라가서 해석하시면서 이 뜻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still의 뜻이 뭐죠? 여전히, 변함없이의 뜻이죠. yet은 뭐죠? 아직도, 지금까지도 이런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이죠. 그거를 접어넣어서 한번 yet another와 still other를 여러분의 사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보죠. 자, organization, 조직들, 그리고 organizing, 체계화 잡는 거, 체계화, rational, 합리적, 자연적, 그리고 오픈된 시스템의 관점들 이렇게 나와요. 자, researchers like Blau, Scott, Evan acknowledge that the concept organization set was developed by analogy for Robert K. Martin's concept of a role set. 연구원들이 이 세 사람은 인정합니다. 그 조직 셋이라는 그 하나의 조직 세트라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비유, 이것을 비유로 이용해서 개발되었다. 로버트 K. 마틴의 역할 세트, 역할군이라고 할까요? 역할이 한두 개가 아니죠. 뒤에 나옵니다. 자, 역할 세트라는 개념, 역할군이라는 개념에서 비유적으로 이용했다. 개발해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조직의
세트, 역할 세트. Martin noted that a single position with such as a mother is associated with not one, but a cluster of different roles depending on the identity of the counter positions. 자, 마틴이라는 사람은 뭐를 주목했냐면 하나의 싱글 포지션, 엄마라는 것의 싱글 포지션 있죠? 하나의 그러한 싱글 입장이 뭐와 연관되어 있다? 하나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포지션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 오브 다수의 무리의 여러 역할이 뭐에 따라서 그 카운터 반대 포지션에 상대방 포지션의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에 따라서 다수의 무리의 여러 가지 역할을 결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역할 모델이에요. 롤셋입니다. 역할군들. 자, 따라서 A mother has specific role obligation toward her children, others toward the father, still others toward the child, teachers, and so on. 자, 엄마는 특정한 역할의 의무가 있죠. 아이들에 대한 특정한 역할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아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역할의 의무가 있고, 여전히 또 다른 역할을 그대 선생님에게, 기타 등등에게도 역할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롤셋인 거죠. 역할군. 엄마는 때론 카운터 포지션이 뭐겠어요? 반대, 상대 포지션이니까 첫 번째 아이들, 두 번째는 아빠, 세 번째는 선생님. 이렇게 되겠죠. 기타 등등. 이게 카운터 포지션들이고 그의 정체성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역할이 달라지죠. 그러므로 롤셋처럼 조직도 세트가 되어 있다는 거죠. 조직 셋이 있는데 그거 좀 더 얘기하고요. 하여튼 스틸이 어떤 뜻인지 알겠죠? 네, 이것도 있고 또한 이것도 있다. 이런 개념을 아시겠죠? 연속적인. So similarly, given organizations participate in a variety of relations depending on the identity of its specific partners and competitors. 자, 특정한 조직이 한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은 뭐에 참여합니까? Variety, 다양한 관계에 참여하죠. 뭐에 따라서 결국 그 특정한 파트너나 경쟁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small grocery store will relate in one manner with its suppliers, another with its customers, yet another with his city officers, and so on. 예를 들어서 조그만 우리가 식료품점이 있어요. 그것은 관계를 하는데 하나의 방식, 공급자와의 어떠한 하나의 방식으로 관계를 할 것이고 커스터머, 고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관계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어떤 방식? 다른 또 시 공무원하고는 또 다른 방식. 이게 예시 왜 쓰인지 아시겠죠? 여전히, 계속해서 이런 개념이란 걸 두 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방식으로 시 공무원과도 관계를 할 것이다. 기타 등등. The fundamental idea is a simple one, but its implications are quite rich.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심플하죠. 간단하지만 그것에 내포된 의미는 굉장히 rich, 풍요로워요. 다채롭습니다. One is read to ask questions regarding, for example, its relative size, the organization set, the extent to which one group of role partners is aware of the demands made by one another, and the extent to which expectations held by partners coincide. 자, 결국엔 read라는 단어가 이끄는 거잖아요. 그걸 송태를 바꾼 건데 뭘 묻게끔 합니까? 이끌어지는 거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끔 돼요. 뭐에 관련돼서. 자, 이게 다채롭다는 뜻을 설명하는 건데 어떤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심플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나 그 내포된 의미는 굉장히 다채로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직군에 관련된 사이즈, 조직군의 사이즈가 있겠죠. 상관적인 사이즈, 그거에 관해서 질문하게 되고 그 또 정도, 이 역할 한 그룹의 역할 파트너의 디맨드, 또 다른 역할 파트너가 했던 요구들, 고객이 하는 요구, 또 시 공무원이 하는 요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요구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그 정도, 인식하는 정도. 그리고 또 어느 정도 expectation, 기대,
파트너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정도. 서로 간의 기대치가 있죠. 그 기대치가 일치하는 정도. 이렇게 다채롭게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포된 내포된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다채로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사야 말하고 싶었던 것은 조직군이라는 개념이 역할군이라는 개념에서 따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따서 개발했다고 했고, 그러면 이 역할군이 뭐냐? 엄마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아빠한테, 아이한테, 선생님한테 어떻게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주어진 특정한 그룹도 이런 다양한 역할을 상대에 따라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자와 고객과 또 공무원과 기타 등등 단순해 보이지만 내포된 의미는 역시 이들의 역할, 조직의 세트, 조직군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이 조직군에서의 상대적 크기, 조직군의 상대적 크기,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이 있으면은 그 밑에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산하기관들이 있고요. 그게 조직군이 되겠죠. 엄마 아빠가 있으면 또 그 안에 역할군이 있는 것처럼 이 조직군의 어떠한 크기가 있고, 그리고 역할 파트너들이 서로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것을 얼마큼 알고 있는가 서로, 그리고 서로의 기대치가 또 일치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다 세부적으로 다 풍요롭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역할군을 통해서 비유해서 설명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운 건 뭐예요? 이렇게 사전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도 어차피 still others나 yet 또는 yet another도 문장을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단어의 사전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창의적 학습이에요. 창의적 학습은 여러분들이 구태여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리고 독해를 많이 해본 학생들은 듣기도 마찬가지겠죠. 느낌으로 알아요. 그 뜻을. 이게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이런 것 같아라는 느낌. 사전에 이것을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그게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는 뭐랍니까? 창의적이다라고 하죠. 프로 아마추어 차이는 간단해요. 창의적이냐 아니냐. 그냥 남이 수영장에서 누가 가르치는 대로 허우적거리면서 수영을 하면 이게 아마추어고, 자기만의 방식을 또 창조해내면 프로로서 어떤 면모가 보이는 거죠.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요. 영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마추어이고 싶습니까? 영원히? 아니면 프로이고 싶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프로이고 싶죠. 그러시다면 이젠 아하하는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겪을 수 있을 겁니다. 독해를 많이 하시고 듣기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구문의 문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사전에만 얽매이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